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자, 청년 상담학개론을 이제 오늘 이제부터 정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했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오늘은 이제 시간표 소개와 함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시간표를 제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자료 안에 넣어서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보내온 것을 제가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지난 3일 날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10일 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은 여기에요. 여기니까 여기는 어, 녹화를 이제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줌을 하겠습니다. 요거 한 달에 한 번씩 줌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10월 달에는 녹화를 두 번, 세 번을 하고 또 이제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시험을 봐야 하니까 이렇게 또 줌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수시 모집을 통해 면접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때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이렇게 해서 녹화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강 날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메모에 두었다가 줌 시간에 또 다 정확한 시간을 찾아서 제가 이제 물론 카톡으로 줌 주소도 보내주고 여러분들 초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녹화하고 줌하고 하다 보니 금방 또 시험을 보고 또 종강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이제 15강 시에 종강을 하면서 우리 그냥 줌으로라도 종강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드레스 코드도 만들어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먹으면서 우리 한번 줌 수업을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이렇게 해서 일단 보냈고요. 이제 교정 상담이랑 같이 듣는 분은 또 이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그냥이라는 문삼석 님의 그 시인의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언제적에 엄마 등에 한번 업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너무도 어려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그래요. 하지만, 음, 엄마 등에 업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엄마, 내가 왜 좋아? 하고 물어보면, 엄마는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문화, 이게 굉장히 정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어, 서로 마음을 소통했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이 등에서 느끼는 아이가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는가 하면, 엄마는 또 아이에 대한 가슴의 심장과 함께 두근거리는 그런 아이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았었어요. 어,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어, 자기 표현이 다 안 돼도 마치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엄마는 엄마대로 어떤 근심 걱정 또는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만 아이는
어, 그러한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게 등에 업혀 있을 때의 그 아름다운 그 느낌, 그런 느낌을 점점 느끼기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청소년으로 자라나요. 여러분들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소년인가요? 네, 한번 여러분들 알아봐 주세요. 청소년은 사실 아동기를 지나서 6세를 지나서 그 이후에 7세부터 30세 결혼할 때까지를 청소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또 말하기도 하고요. 법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법상과 또 보건복지 쪽에서의 그 어, 나이하고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 복지를 혜택을 주는 쪽에서는 청소년을 24살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소년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년으로서. 또 그러나 또 형법에서는 19세까지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 청소년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였을 때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19세까지를 또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청소년을 사회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옆에 사진은요, 제가 집단 상담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진들이 여기 석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어, 그 연구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많은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 실시도 해보고 하는 장면이에요. 청소년 상담에는 하나의 한 가지로만 보면은 청소년 상담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법과 다양하고 독특하고 또 그 아이의 재미와 즐거움과 그 속에서 자기의 우울과 뭐 분노 또는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목차에서 보면은 상담의 의미와 또 청소년 상담의 의미와 목표, 또 청소년 상담 현황을 통해서 본 영역과 쟁점 또는 청소년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보고 있으면 책에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상담의 의미를 도대체 우리 책에서 그래요. 어떻게 의미를 이걸 부여하고 있어야지 옳은 것인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뭐 진짜 상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학자들이요. 어, 뭐 상담이다, 심리치료다, 상담 심리치료다, 뭐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론들이 250여 가지가 넘어요. 지금 한 3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음, 좀 알려진 것만 해도 그 외에 뭐 그 사람의 각각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이론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요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 중에는 뇌과학이라고 해서 뇌 심리를 우리가 읽고 뇌 심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 환경을 보고 또 뇌를 통해서 직접 뇌의 충격과 또는 어떤 자극을 통해서 뇌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뇌를 또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학문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왜 체육 심리도 있죠. 또 사회 심리 있죠. 뭐, 또, 아동 심리 중에도, 어, 아동들만의 심리가 아니라, 그 행동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 좀 뭐랄까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상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국청소년개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청소년개발원에서 준하는 목표를 정했어요. 의미를 딱 6가지로 일단 결집시켜 놨어요. 이러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300여 가지, 25개, 250개에서 300여 가지의 그러한 상담 기법들 속에 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상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요 6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수 요소예요.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또 제공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상담이란. 그죠?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협력 관계에 기초한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새롭게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조력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의미하는 이 속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상담을 한다라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네, 내담자. 내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기 상담자예요. 이 상담자와 요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1대1 관계로 만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조력하는 일을 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담은 뭐고 치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실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점점 공부해 가면서 상담이 무엇이고, 또 상담과 치료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론을 통해서 이건 상담이고 이렇게 해서 치료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조금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의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건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문제 예방 및 교육 또는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청소년 상담은 왜 하는가, 또는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청소년 상담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그 문제의 예방을 한다라는 거죠. 예방.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논하는 것은요, 예방을 위해서 많이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인성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상담 기법으로 인성 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유능하게 또 현명하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맞춰서 어, 그 상담을 진행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청소년들이 어떤 상담을 굉장히 기다릴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은 또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상담을 또 받고 싶어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소년은 작은 성인이 아니다. 성인 상담의 축소한 차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을 두고 어떤 아이가 좀 어른스럽게 와서 막 얘기를 하면 이 어른인 상담사가 갑자기 이 아이에게 뭐 어른처럼 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 또는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 이 청소년으로 보기보다 바로 볼 수 없고 마치 뭐 어른 그러니까 성인이 어, 뭐 가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또 그 아이에게 뭔가 이제 소녀 가장이다 아니면 소년 가장이다 뭐 이러면은 좀 그런 어떠한 역할을 주게 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잘못된 상담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이 나이에 맞게 아니면 또 얘의 정서에 맞게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문제 예방과 뭐 성장의 촉진을 목표로 해서 해결과 예방과 성장의 촉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 어른의 상담이 아니라 작은 성인의 상담도 아니고 뭐 축소한 차원 어른 상담도 아니고 오직 청소년 상담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 현황을 통해서 본 영역과 제가 이렇게 그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청소년 상담 그 대상을 현황을 비교해 보았더니 지속적으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24% 아이들이라면 26%, 중등은 조금 줄었지만 고등은 더 늘었고 대학도 더 늘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담을 통해서 더 초등학교 상담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초기 청소년 중심의 그 예방 상담에 대해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건 2018년도 거잖아요. 3년 전 건데 지금은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청소년 상담 현황을 통해서 본 영역과 쟁점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상담이 주 호소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대인관계예요. 서로 친구와 관계가 또는 선생님과 자기의 관계가 이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제 대인관계 또는 학업과 진로 또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주 호소 문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학업 및 진로 상담이 가장 주요한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영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영역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트라우마, PTSD 또는
신경성적인 어떤 증상들, 신경증적인 증상들, 또 이상심리 증상들, 성격심리 증상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과 일탈 또는 비행 등의 위기 상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예전에는 이러한 상담들을 뭐 이런 일탈과 비행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숨기고 안 나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인관계에 대해서 훨씬 많이 두 배, 거의 3배가량은 안 되지만 이제 많이 늘었죠. 2018년도. 지금은 훨씬 더 늘었겠죠.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늘 학교는 학업과 진로라는 상담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상담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교육대학원에서 상담 전공을 해서 상담 자격증을 통해서 어, 뭐 여러 가지 따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하고 학교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로. 그럼 뭐냐면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학업 진로 상담 또는 비행 상담, 뭐 정신건강 상담, 여러 가지 상담사들을 많이 많이 뽑고 계세요. 전국에 지금 모든 학교에 거의 다 있다라고, 한 사람 이상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없는 학교가 덜어 있어요. 안산시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늘리는 작업으로 제가 안산시에 있는 신안산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 수업을 통해서 상담사들한테 자격증을 주고 그분들을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파견을 보내서 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정신건강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 이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급급한 게 보면은 일탈들과 이제 비행인 것 같아요. 일탈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는 천만 번을 강조해도 이걸 뭐라 그럴까, 이 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청소년기에 이 성에 대한 적절한 자기 대처나 자기가 어떤 방법들, 자기가 해소하고자 하는 것들, 또는 정확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탈과 비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성이라는 걸 너무 뒤로 숨겨놓다 보니까 일탈이나 비행도 역시 성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다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청소년 상담 이론에서. 왜냐하면 물론 뭐 활동, 생활, 태도, 습관, 학업, 진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주로 이런 비행 일탈이나 정신건강의 부족이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격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어, 부분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훈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상담, 청소년 현황을 이렇게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눈으로 보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성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줄어버렸죠. 이 줄고
이 생활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은 거의 상담 안 하잖아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 지금 더 늘어나면서 이쪽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격 상담만 잘해도 생활 태도나 활동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예,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은 어떤 사람들이 청소년 상담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25분 40초라서 여러분들 30분을 제가 한 단원에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 그러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 또 타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자라는 인간적 자질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잘해야 되고 무엇을 못하면 못하나요? 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내가 청소년 상담사 자질이 있나? 난 맨날 뭐랄까 투성인데 내가 가능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인간적 자질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면 좀 위험하기도 하겠죠. 힘들기도 하고. 지적 능력이나 에너지, 융통성, 지지, 온정, 자기인식.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인식,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인식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현명하고 좀 뭐랄까 인간적으로 능통하면 좀 좋겠지요. 그렇게 여기에도 융통성이라고 하지만 이 융통성과 에너지가 정말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상담자로서의 그 자질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이게 있나?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없던 사람도 이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온정적으로 또 지지적으로 또 어떤 자기인식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자질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청소년 상담을 배우다 보면 또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 자질은 역시 효과적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담 전문가적 자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진단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진단이라는 건 뭐죠? 예, 맞습니다. 심리검사 또는 여러 가지 진단을 볼 수 있는 자격들 있잖아요. 뭐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뭐 독서치료사,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치료사, 그런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지치료, 뭐 언어치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호소 문제 영역에 대해서 상담적 개입을 해야 하고요. 청소년 상담 관련 연구의 설계 및 수행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거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